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와 촉매에서 우리가 사담한 반응 속도와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 속도와 농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익물음에서 숯불에 부채질을 하면 불꽃이 살아나면서 숯이 빠르게 연소한다는 거예요. 부채질할 때 불꽃이 커지는 까닭은 뭐겠느냐? 우리가 이 숯불하고 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숯불하고 그러니까 나무의 산소하고 결합해서 반응하는 것이 연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채질을 한다는 얘기는 산소의 농도를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숯불에 부채질을 하면 반응물인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함으로 숯이 연소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반응물의 농도와 충돌 횟수에 대해서 보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 속에 농도가 증가한다는 입자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부피 속에 입자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입자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단위 시간당 뭐가 증가하겠냐면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입자가 많아지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유효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충돌을 4번, 4회 한다고 보면 이렇게 있으면 6번, 이렇게 있으면 9번. 그래서 입자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도에 대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농도가 다른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이다. 이랬어요. 지금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반응. 우리는 그 반응식을 써본다라고 하면 염산에서 이 수소이온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녹으면서 전자 2개를 내줄 텐데 여기서 전자 2개를 내주면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번을 봤더니 수소이온이 요만큼만 나와 있고 어차피 이게 지금 염산에서 나온 수소이온이었었고요. 얘는 수소이온이 지금 이만큼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번의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번에서 가번의 수소이온 농도, 가번의 수소이온 농도하고 나번에서의 수소이온 농도를 보면 이 나번의 수소이온 농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염산의 농도가 결국엔 나번이 더 크고 나번이 크니까 입자수가 많으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할 것이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여전히 나번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등호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기체 반응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압력과 반응 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부 압력을 높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외부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이 증가하고 그럼 단위 부피 속에 뭐가 증가하느냐? 입자수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외부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들고 그럼 단위 부피 속에 입자수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고 단위 부피 속에 입자수가 증가한다. 입자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입자수가 증가하면 입자들이 부딪힐 확률, 충돌할 확률도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거기서 유효 충돌이 일어나겠죠. 또 유효 충돌. 그래서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또 고체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좀 더 어떤 상태냐?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더 조각하고 가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표면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가루 상태로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 사이에 뭐가 증가하느냐? 접촉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죠. 반응물 사이에 접촉 면적이 증가한다. 접촉 면적이 증가하고, 그래서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네들의 한 개의 어떤 표면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거 한 개의 표면적. 요거 표면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표면적이니까 한 면의 넓이를 생각하면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2 곱하기 2인데 이런 것들이 몇 면이 있어요? 6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면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24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게 되냐? 한 개, 지금 우리는 이거 한 개를 본 거야. 얘도 한 개의 표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지금 1cm, 1cm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1의 6. 그 6 제곱센티미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총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의 총 면적은 이게 하나니까 이거죠. 이거 총 면적이 이거란 말이야. 총 면적이 24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의 총 면적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의 총 면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한 개가 6 제곱센티미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지. 6 제곱센티미터인데 이런 것들이 8개 있으니까 얼마 됐냐면 48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오겠지. 그렇죠? 48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몇 배가 됐다는 거야, 지금? 반씩 이렇게 나눠 놓으면 총 면적은 2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체의 표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좀 더 가루 상태, 좀 더 잘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반응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고,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정리가 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죠. 자, 이렇게.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cm인 정육면체의 각 면을 2등분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를 만들면 아까 표면적이 이거는 24였으면 이건 48이 됐으니까 몇 배로 증가했다라고 보셨어요? 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들 일상생활에서 농도, 표면적과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습도가 높은 욕실에 놓아둔 머리핀이 방에 놓아둔 머리핀보다 빨리 녹슬었다 하는 것은 이 습도, 수분의 농도가 더 컸다는 얘기죠. 연탄가스에 중독된 환자를 산소 탱크에서 치료한다 하는 것은 산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 탱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산소의 농도를 큰 데서 했다는 얘기죠. 산소의 농도를 크게 했다.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고압 탱크에서 반응시킨다. 자, 압력을 높게 했다는 거죠. 압력을 높게 하면 아까 이 달당 입자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탄광이나 밀가루 공장에서는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뭐냐? 탄광이나 밀가루 공장에서는 미세한 분진이 떠다니는데 입자가 매우 작아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소 반응해서 폭발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 반응 속도를 이런 경우로 몇 가지 정리해서 보면, 대장간에서 공기를 넣는 풍구를 사용했더니 불씨가 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연소 속도가 빨라져서 불꽃의 세기가 강해지며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나무를 쪼개서 태운다. 통나무를 쪼개 채우면 통나무를 쪼개면 잘게 쪼갰으니까 표면적이 증가해서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커지므로 더 잘 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산소 호흡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호흡이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 속에 입자 수가 많아져서 입자의 뭐가? 충돌 횟수가 증가함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충돌 횟수 증가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다음에 크기가 같은 마그네슘 리본과 온도가 같은 다음 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반응 속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넣어라. 농도가 10%짜리, 5%짜리, 2.5%짜리가 있으면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를 테니까 10%짜리가 가장 빠르고 2.5% 염산이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반응 속도와 농도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쳤다가 연결해서 이제 온도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반응 속도와 온도에 대한 5단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온도와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호수 주변에 저 도로에 기어 나온 악어가 날씨가 추워지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악어가 스스로 도로 밖으로 기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여기 추워졌다라고 했잖아요. 추워졌으니까 이 악어를 체온을 좀 다시 높여준다고 하면, 체온을 높여준다고 하면 악어가 깨어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온을, 온도를,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겨울잠을 자는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온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했던 거,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들 기억나나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서, 즉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할 것이다. 평균 속력이 증가해요. 평균 속력이 증가하고, 그럼 평균 속력이 증가하면 빨리 움직이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충돌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온도가 10도씩 증가할 때마다 충돌 횟수는 약 2%, 충돌 횟수는 약 2% 정도만 증가하지만 반응 속도는 2배 정도 증가한다 이거야. 반응 속도는 약 한 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른 반응 속도의 변화를 충돌 횟수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그래프 잘 이해를 하기 바라요.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 사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 K라고 표현해 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거 몇 번 읽어서 입에 배울 수 있도록 활성화 에너지를 보통 EA라고 표현해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자, 온도 얘기가 나오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한다. 요 말 할 수 있도록 해라. 요 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T1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의 어떤 입자들이 이 정도의 중심축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평균 입자수가 T1에서의 평균 입자수가 요쯤에 있었다라고 하면 온도를 높여주면 T2가 온도가 높잖아요. T2를 높여주면 그 중심축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이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T1에서는 누가 반응하냐면 A만 반응하겠다는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 A만 반응한다. 그런데 T2에서는 지금 저쪽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이만큼이 더 증가하잖아요. 이만큼이. 그죠? 이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K의 A의 농도, 차수는 실험으로만 구한다고 했잖아. B의 농도. 이거는 이제 농도가 커지면 반응 속도가 커진다. 이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죠. 온도가 높아진다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 속도 상수 K 값이 증가한다는 거야. 요 K가 그러니까 요 K 값, 요 K가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온도에 의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 생각나나요? 1차 반응. 1차 반응이 뭐예요? 1차 반응에서 반감기를 일정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1차 반응에서 반감기를 이렇게 나타냈죠.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 여기 지금 반감기가 일정하다. 그런데 이 반감기가 뭐에 비례한다고요? 속도 상수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역수에 비례한다. 네,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온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야.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는 건 반응 속도 상수 K가 증가했다는 거야. K가 증가하면, K가 커지면 반감기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반감기 감소한다. 다시 온도가 낮아졌대.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속도는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반응 속도 상수도 작아질 것이다. 반응 속도 상수가 작아지니까 요거 반감기는 커지겠죠. 그죠? 반감기는 이렇게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들 정리해서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활성 에너지, 이상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한다 하는데 반응 속도식에서 봤을 때 이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 K 값, 반응 속도 상수, 이것이 온도에 의존되는 값으로서
의존되는 값으로서 값이다 그런 것이죠. 1차 반응하면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반감기가 일정한 것이 1차 반응이었는데 그것은 반응 속도 상수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뭐 식으로 이제 적분을 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데 그 식까지 가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 한번 봐볼까요? 이거 한번 봐보면 A가 B가 되는 반응에서 지금 B의 농도 변화를 지금 나타냈다는 거야.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B의 농도가 지금 얘는 여기서 2분이 지났을 때 0.16만큼 나왔죠. 또 여기서 2분이 지났을 때 0.16에서 0.24가 됐다는 것은 0.08이 됐잖아. 그죠? 또 2분이 지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또 2분이 지났을 때 요 정도니까 0.04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0.04. 여기가 얼마라고? 0.16. 그러니까 반씩 나오죠. 그러니까 요 반응이 지금 1차 반응이라는 거야, 지금. 그죠? 요 반응이 1차 반응이다. 그러면 초기 농도, 반응물 A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 T1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이 T1에 대한 것에 여기서 할까요? T1에서는 요거 반감기라고 한다. 이게 얼마야? 2분이지. 2분. T2에서의 반감기는 얼마야? T2에서 반감기. 지금 농도가 지금 0.16이 되는데 4분 걸렸고 그거에 반이 되는 데는 또 4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4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반감기는 4분이 될 거야. 그럼 T2에서는 반감기가 4분 될 것이다. 그럼 A에 대한 초기 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초기 농도가 그럼 여기서 지금 반응 속도가 이 A에서 B 이렇게 됐잖아. B가 0.16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0.16 농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얘는 2몰만큼 했으니까 얼마큼 농도가 감소해요? 0.32만큼이 이 농도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서 A의 초기 농도는 농도가 반이 돼서 농도가 반으로 줄어서 0.32가 됐으니까 최초에는 얼마가 됐었겠느냐면 0.64몰 농도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하죠. 0.64몰 농도가 됐을 것이다. 되나요? 다시 얘가 지금 생성되는데 0.16 생성될 때 0.32만큼 줄어서 반감기가 형성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초에 얘는 2분 전에는 0.64몰 농도였다가 그 반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 얘는 이만큼 생성됐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다. 또 반감기와 반응 속도를 보면 반감기와 반응 속도 상수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했지. 지금 T의 이 반감기는 속도 상수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다. 그럼 반감기가 지금 1대2란 말이야. 그렇죠? 반감기가 1대1이야. 그럼 반감기가 1대2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2대1이 돼야지. 그죠? 반응 속도 상수는 2대1이 돼야 되잖아. 반감기가 지금 1대2면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 K2. 이렇게. 따라서 K1은 이렇게 해보니까 K1은 이 K2 이런 관계를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로 보면 속도 상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T1에서의 속도식을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냐면 A에 대한 1차 반응이었으니까 여기서는 V는 K1에 A에 대한 1차 반응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T1일 때. 그죠? T2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속도를. V는 K2의 A의 농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 K1이 이 K2니까 얘를 이 K2의 A의 농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A의 농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분일 때 A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8분일 때 A의 농도는 자, 지금 T1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T1에서
반감기가 얼마였어요? 반감기가 2분이었지. 2분이었어. 그러면 8분이라고 하면 이 반감기가 몇 번? 반감기가 4번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네. 반감기가 4번이 들어갔다. 그러면 따라서 초기에 0.64몰 농도였었으니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것들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0. 얼마가 돼? 04몰이라고 나타나지겠지. 0.04몰이라고 나타나진다는 얘기예요. T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 T2일 때. T2일 때 반감기는 어떻게 돼? 반감기는 4분이죠. 4분. 그러면 8분이라고 하면 8분일 때는 이 반감기가 몇 번 거쳤어요? 2번 거쳤죠. 반감기 2번. 그러니까 0.63몰에서 따라서 0.63몰에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0.16몰, 0.16몰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좀 봐주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발광막대 반응 속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발광막대 반응 속도가 왜 빨라졌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발광막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어떤 이 반응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더 발광이 더 많이 됐다는 거죠. 그 컬러로 색깔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는 분자수가 많아졌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 증가했다. 가진 분자수가 증가하고 가진 분자수가 해서 충돌하는 분자수가 많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 활성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한다.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은 여름이 겨울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 그 까닭은 뭐냐? 여름이 더 온도가 높으니까 활성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아시죠? 열대지방의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와는 달리 나이테가 거의 없다.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생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온도가 계속 높으니까 어느 때는 크게 이 생장 속도가 크고 어떤 때 작으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날씨가 더운 곳에서는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빠르므로 나이테의 간격이 넓지만 기온이 낮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느려지므로 나이테의 간격이 좁다. 그러나 열대지방은 온도 차이가 작으므로 나이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온도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A인데 A씨를 참고하여 어떻게 반응 속도가 조절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했는데, 요거는 좀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들은 음식물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여 음식물을 변질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 비닐하우스에서 하면 비닐하우스 내부는 온도가 높아서 식물의 생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정자의 냉동 보관, 정자를 액체 질소 속에 냉동 보관하면 변질되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전지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건조제와 함께 비닐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반응 속도 촉매까지만 정리하고 거기를 중간고사 범위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